안녕하십니까 루이님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 감자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핫도그 2개 먹을까요? 3개 먹을까요? 잠시만요. 이거 케찹 먼저 해야 되나 설탕 먼저 해야 되나? 아 설탕 빠지면 안 되죠 이거. 고. 우와! 아 케찹을 왜 먼저 뿌렸지? 아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맛나게 핫도그를 먹으면서 경기를 시청했는데 아 설탕 진짜 설탕이 그냥 사방천지에 있네. 설탕이 어디서 계속 묻어 나오더라고요. (1라운드가) 끝나고 K리그 팬들은 흥분 상태입니다. 토론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팀을 자랑했죠. 저도요. 자 기회다. 이게 제주예요. 제주도 가죠. 그냥 이렇게 먹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루이님이 뭐 제주도 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울고 올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축구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나 제2라운드 불과 일주일 사이였거든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날씨. 전국적으로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눈까지. 하지만 여긴 어디? K리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K리그는 계속됩니다. 강철 같은 우리 선수들을 리스펙하며 직관러들의 화려한 겨울 패션에 찬사를 보내며 강력한 배경음악을 깔고 리뷰 시작합니다. 제주 대 김천의 경기.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절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이 전북에 지긴 했지만 엄청 잘했거든요. 졌어도 실력을 다 보여주며 정말 멋지게 졌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됐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대3으로 김천의 역전승. 먼저 돋보였던 건 제주의 남태희였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을 뽑아봐라 하면 저는 남태희입니다. 공미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공을 발에 붙이고 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제주 문어 같다랄까. 아무튼 2라운드에서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태희의 로빙 패스, 이건희 골. 남태희의 판단력과 패스 죽이죠. 키퍼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선수 2경기 연속골. 남태희가 너무 좋은 패스를 줘서 이건희가 수월하게 넣긴 했지만 위치 선정 좋고 마무리가 깔끔하죠. 무엇보다 2경기 연속골인 게 엄청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주에 남태희가 있다면 김천에는 이동경이 있죠. 제주 송주훈 선수를 가볍게 제치는 것 보세요. 상대가 따라붙기 힘들게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각도를 만듭니다. 게다가 슈팅 코스는 또 역방향. 이동경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김동준 키퍼가 아무리 잘해도 역동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죠. 심지어 이동경 왼발 파워가 좀 셉니까? 낮고 빠른 슈팅 역시 이동경입니다. 이때부터 이 경기 쉽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유인수의 벼락 같은 골. 공간 열어주죠. 네, 이 패스 안 되었습니다. 유인수의 기회예요. 유인수 아니 제주의 신입생들 초반부터 왜 이렇게 잘하죠? 일단 김천의 수비 라인을 찢어버린 스루 패스. 또 이건희였습니다. 벌써 공격 포인트 3개째. 그리고 단독 찬스를 맞은 유인수가 두려움 없이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는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제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인수 선수가 제주에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네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김천 박상혁의 동점골. 이 골 장면은 이동경의 날카로운 크로스도 좋았고 박상혁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박승욱의 플레이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헤딩 경합에서 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몸싸움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했죠. 즉 뭐다? 공중볼 경합은 공을 따건 못 따건 일단 상대를 이기고 봐야 한다. 네, 결국 박승욱 선수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2대2로 팽팽하게 흘러가며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던 중 90분경에 승부가 났습니다. 원기종의 역전골. 자, 이동경 이 골로 김천 상무가 승리하며 경기가 끝났죠. 생각보다 많은 골이 터지면서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승부를 가른 건 교체였다고 봅니다. 제주는 교체 투입된 유리, 서진수가 부진했고요. 유리 슛 정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팅 때렸을 때 강력함이 없어요. 김천은 교체 투입된 이승원, 원기종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3골 다 관여한 이동경 선수가 진짜 최고였고요. 그리고 경기 막판에 제주의 임채민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었죠. 김천은 1라운드를 전북에 졌지만 멋지게 졌다고. 반면 제주는 역전패, 퇴장, 최악의 형태로 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양팀. 정말 우울하니 재밌는 경기였죠. 김천 상무가
자, 3대2로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제주는 용병 영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급하다고 어떤 게 살 거니 급하게 제주말 배워봤는데 억양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렸을 거고요.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누가 가장 많이 박수 받을까요? 누구를 가장 많이 응원할까요?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겠습니까? 킹 왕짱 세징야. 그런데 이날만큼은 정재상의 원샷이 세징야만큼 많이 잡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전방 압박, 활동량 이 두 가지로 팀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혼자만 압박 수비를 하진 않았죠. 세징야, 라마스 등 모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골. 정재상부터 시작하는 압박이 골을 만들었죠. 이런 압박이 자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라마스가 한 번에 맞습니다. 한정무예요. 한정무 찔러서 자, 패스 세징야 찍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이 장면 전후에도 수원을 압박하면서 굉장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재상이 밀고 들어가요. 네.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반칙. 꽤나 긴 거리를 스프린트했던 정재상인데 네. 그리고 후반 52분에 터진 두 번째 골. 정재상 기회입니다. 정재상 세징야 이 골은 라마스가 참 대단했다고 봅니다. 골킥을 차단하며 동시에 공격진에게 찬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원터치 헤더로 보통의 선수였어 봐요. 가슴으로 한번 잡고 발로 컨트롤하고 앞으로 찔러주고 이런 세 번의 동작으로 처리될 일을 한 번에 하니까 이러니 라마스 영입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오의 헤더골까지 성공시키며 대구는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에서 슈팅 19개 2골 넣었다고 아쉬워했는데 이번엔 슈팅 20개 3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강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대체 기준이 뭐냐고요. 2골 넣으면 불안해요. 3골 넣어야 편안. 아무튼 2경기 연속해서 슈팅이 약 20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작년의 대구가 아닙니다. 황골 탈퇴하여 화경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닐까. 최근에 무협 웹툰을 좀 봤더니 아니 근데 PK는 정재상 좀 주면 안 되나? 골맛 보면 평경 찍을 것 같은데 수원FC는 반대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안데르손을 도와줄 선수가 안 보입니다. 안데르손의 현란한 드리블은 수비 한두 명을 제칠 수 있지만 원투 패스 한 번을 받아줄 수 있어야 슈팅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막바지에 한 번 성공시켰는데 더 연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원FC는 지금 12팀 중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다른 팀들은 겨울 휴식기 동안 전지훈련하고 조직력 올리고 2라운드를 거치며 상대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원FC만 겨울 전지훈련에서 멈춰있는 게 아닌가. 물론 김은중 감독이 조만간 팀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겠죠. 파이팅 합시다. 대전 대 울산의 경기 시작부터 눈이 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2만 관중이 몰렸고요. 주민규의 눈은 아직 퍼렇고요. 대전은 1라운드와 거의 비슷하게 선발진이 나왔죠. 1라운드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면 크게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울산은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챔 엘리트와 리그를 병행하고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중에도 아챔 경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덕분에 울산은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전전의 선발 라인업이 김판공 감독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인업이 아닐까. 그 변화의 중심은 보야니치와 라카바 선수는 지난 1라운드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야니치야 뭐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골. 한번 잡아놓고 왼쪽 패스 내줬어요. 슈팅! 윤재석 선수의 골이었는데 보야니치의 골 지분이 꽤 될 듯합니다. 윤재석의 패스를 왼발로 받고 오른발로 다시 리턴. 근데 이 리턴 패스가 앞 공간으로 잘 찔러졌죠. 슛 때리기 좋게. 대전도 기회가 있긴 했는데 1라운드 때만큼 정확한 슈팅과 마무리 패스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원 싸움도 고전했죠. 울산도 대전도 쉽게 밀리지 않았고 서로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발생한 이순민의 부상. 이날 이순민은 평소같이 과감한 몸싸움을 이어갔고 몇 번이나 넘어지며 울산을 쉽게 내버려두지 않았는데요. 50분경에 좋지 않은 자세로 넘어지면서 교체 사인을 보냈습니다. 바로 신호를 보낸 거 보면 이순민이 확실하게 부상을 느낀 듯 합니다. 결국 며칠 뒤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쇄골 골절, 복귀에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물론 넘어진 자세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얼어붙은 땅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추춘제는 무슨.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후반전에 또 보야니치가 터집니다. 이번에도 보야니치 골은 아니고요. 프리킥 장면이었는데 허율에게 아주 정확한 택배를 보냈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스트라이커로서 골이 필요했던 허율이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쳤죠. 밥신과의 경쟁에서 손을 교묘하게 잘 썼습니다. 대전은 후반전에 정재희, 김현욱, 구택, 김인균을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줬지만 결국 0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황선홍 감독님은 숙제가 생기지 않았나 당분간 뛸 수 없는 이순민을 대체할 선수를 찾아야 하고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체 자원의 조직력,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선수단은 최상급입니다. 벤치 자원이 이미 선발급인데 이걸 못 살리면 안 되거든요. 모기업에서 돈 많이 썼거든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차분히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요. 울산은 아챔 엘리트 탈락했습니다.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리그 도약에 시동을 걸었죠. 울산의 다음 상대 조심해야겠죠. 다음이 전북. 와, 아니 왜 라운드마다 빅매치냐. 너무 행복하잖아. 전북 대 광주의 경기 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철순 선수의 단일 클럽 500경기 출장 기념 행사, K리그 404경기, 아챔 70경기, 코리아컵 23경기, 클럽 월드컵 3경기, 상주 상무 시절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달성한 기록입니다. 특히 전북의 영광의 시대를 처음부터 직접 걸어온 최철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전북 경기장에 기둥 수십 개는 최철순이 올리지 않았나.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아드님도 끼가 충만한 걸 보니 레전드의 자질이. 아무튼 전북과 광주가 이 추운 날 붙게 됐는데 양 팀의 분위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전북은 잘하지 않을까 추측했다가 잘해서 놀라웠고, 광주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했다가 잘해서 놀라웠습니다. 두 팀 다 놀라움을 줬지만 이번 경기는 선수진이 튼튼한 전북이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경기를 지켜봤는데 전반 초반부터 광주의 골이 터지더라고요. 13분 아사니의 골. 아사니가 골 넣는 저 위치 있잖아요. 저기는 그냥 아사니 존이라고 마킹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K리그에서 저 위치에서 저렇게 잘 차는 선수는 현재 아사니가 유일하죠. 저 킥력의 정확도와 파워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송범근 선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북 입장에선 2경기 연속 선제 실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죠. 전북이 어렵게 경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골을 넣으며 금방 또 따라잡았습니다. 20분 콤파뇨의 골. 이 골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죠.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선보였던 반칙당하고 빠른 공격, 일명 반빠, 이게 또 먹혔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반칙당하자마자 심판에게 항의도 안 하고 공만 바라보며 빠르게 패스했고요. 광주 선수들은 뒤늦게 따라갔죠. 그리고 송민규가 여유있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정확한 크로스는 콤파뇨의 K리그 첫 골을 도왔습니다. 콤파뇨 선수 헤더골 넣는 게 굉장히 수월해 보입니다. 올해 대박날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이정효 감독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전북의 경기를 봤을 텐데 프리킥 상황을 빠르게 패스로 가져가서 골을 만드는 이 상황을 쿠팡 플레이에서 봤을 텐데 제 영상만 봤어도 편의점 한별이 구독, 좋아요. 아무튼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은 거죠, 이건. 그리고 심판에 항의하는 습관도 실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점은 모든 K리그 선수들이 조심해야겠죠. 반대로 전북은 센스 있는 플레이로 2번이나 골을 넣었으니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경기는 중원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우세해 보였지만 실속이 없었습니다. 전북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파고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슛까지 못 가져가요. 그만큼 전북의 수비가 탄탄했고요. 그런데 후반전 한 번의 수비 실수가 광주의 골로 연결됐습니다. 62분 오우성의 골. 헤딩 경합이 중요했죠. 그런데 전북의 김영빈 선수가 터치하지 못하면서 공이 뒤로 흘러버렸고요. 오우성 선수가 가슴 트래핑 후 발리슛. 시작은 김영빈 선수의 실수였지만 이 실수로 이 골의 가치를 낮추고 싶진 않네요. 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만들어냅니다. 광주답다, 이정효의 아이들답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약 3분 뒤 전북이 따라오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65분 콤파뇨의 멀티골. 이게 웬일입니까? 콤파뇨 멀티하는 와, 이번에도 굉장히 쉽게 골을 넣죠. 콤파뇨 본인은 어렵게 골을 넣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골을 넣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살짝 가져다 대는데 이게 다 골로 연결됩니다. 이때 알았습니다. 전북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콤파뇨에게 크로스 시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아니, 너무 무차별적으로 크로스만 올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북은 콤파뇨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광주도 이걸 알았습니다. 콤파뇨를 두 선수가 경기 내내 완전히 압박하더라고요. 특히 광주의 변준수가
선수가 완전 전담 마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 변준수 입장에서는 콤파뇨를 넘어뜨리는 정도를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콤파뇨가 밀려 넘어지면서 박태준의 발에 밟혀버린 거죠. 변준수는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콤파뇨는 피를 봤습니다. 화날만 하죠.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당해서 화가 많이 누적됐을 거고요. 피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화내는 콤파뇨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콤파뇨가 진짜 인상적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도 축구 선수는 축구로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경기였고요. 일단 전북 경기는 2경기 연속 너무 재밌네요. 보는 입장에선 재밌는데 전북 선수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골을 자꾸 먹히는 상황을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광주는 빌드업, 몸싸움, 투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은 비등하지만 슈팅 숫자에서 심하게 차이난 걸 보면 알 수 있죠.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못 뚫고 빙빙 돈 겁니다.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세부 전술이 좀 더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이정효 감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강원 대 포항의 경기. 아니 바람 보세요. 날씨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날 축구를 본다고? 예, 그만큼 재밌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직관 방한 패션 죽이죠. 그리고 강원의 새로운 마스코트 웅심이 귀엽죠. 대신 마스코트 달리기 대회는 하위권 확정입니다. 하지만 귀여우면 됐죠. 아무튼 경기가 시작됐는데 포항이 밀렸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슈팅이 14대5, 점유율 62대38. 그래서인지 경기도 2대1로 강원이 이겼습니다. 포항의 순위는 2패로 리그 단독 꼴찌. 그래도 전 포항이 이해가 갑니다. 주중에 아침 엘리트 경기가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거든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호재의 골. 띄워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머리 흔드는 거 보세요. 아니 머리가 튕겼다고 해야 할까. 마크가 2명이 붙었었는데 이호재의 점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호재가 드디어 2025년 포항의 리그 첫 골을 이호재의 리그 첫 골을 선보이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은 나름 팽팽하게 흘러갔는데 후반전은 강원의 공격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원은 전반전에 가브리엘을 중심에 두고 중앙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짧은 패스로 뚫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자 후반전에는 크로스를 올리면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포항은 이 크로스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81분 강원 이지호의 골이 터집니다. 이거 좋은 패스예요. 이지호입니다. 살아있어요. 이지호 슈팅! 이 골은 복합적인 상황이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일단 이지호를 마크하던 이규백은 황인재 키퍼를 믿으며 볼 처리를 밀었고 황인재 키퍼는 낙하하는 공이 어떻게 될지 추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오면서 볼 처리를 못했고 이지호는 볼의 속도 때문에 첫 터치는 놓쳤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골을 만든 거죠. 이지호의 센스와 집중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멋진 골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경기 끝나기 1분 전 이지호 선수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가브리엘 헤더. 자, 그대로 이지호 슈팅! 역전! 이지호의 첫 골 상황과 비슷하게 직선적인 롱패스로 시작됐는데 가브리엘이 잘 경합해줬고요. 세컨볼을 이지호가 번개같이 가로채며 로빙슛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지호 선수 22살 신입이고 이제 프로 2경기째인데 공에 대한 집중력과 로빙슛을 선택하는 침착성에 놀랐습니다. 이거 또 한 명의 강원 스타가 탄생하는 걸까요? 아직은 초반이니 몇 경기 더 살피면서 이지호 선수를 알아가 봐야겠죠. 기대됩니다. 강원은 선수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포항은 80분경에 있었던 조르지의 슈팅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밀리고 있었기에 몇 안 되는 슈팅 기회 속에서 골을 넣었어야만 했는데 이걸 놓치면서 동점골,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죠. 포항은 작년에도 아침과 병행하며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리아컵을 우승하고 파이널 A에 올라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죠. 제 생각에 포항은 3라운드부터 진짜 시작일 것 같습니다. 마침 아침 엘리트에서 떨어졌거든요. 다음 경기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너무 실망하지만 말고 기대해봅시다. 서울대 안양의 경기, 안양의 승격이 확정됐던 작년부터 K리그 팬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안양의 팬들은 2013년 창단 순간부터 기다려왔고요. 서울 팬들은 뭐 언제든 들어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느낌이죠. 카드 섹션 미쳤네요. 진짜
장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5,000장의 카드 섹션입니다. 야,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나 도르트문트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기는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직관하지 못하는 게 후회되지만 리뷰는 놓칠 수 없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작업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채팅창이 안 열리네요. 아무튼 조금 늦게 경기를 지켜봤는데 일단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중앙에 이승모가 들어오면서 정승원이 2선 라인으로 올라왔고요. 안양은 리영직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조금 맞붙는 느낌의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안양은 지난 1라운드에서 울산에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내줬거든요. 이 점을 유병헌 감독도 알고 있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죠. 하지만 아직 K1에 적응해야 하는 걸까요? 리영직의 볼키핑력과 마테우스의 패스 실수가 조금 아쉬웠고요. 경기가 흐를수록 서울이 조금 더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정승원의 위치 변화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어데이 때 김기동 감독이 정승원의 포지션 변화를 예고했고 1라운드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위로 올라와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게 빛을 봤습니다. 링가드의 골. 정승원 링가드. 이영직이 걷어내는 공에 발 맞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링가드의 골로 인정됐네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 넣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골 뒤로 서울 선수들이 단체로 8시간 꿀잠이라도 자고 왔는지 체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특히 수비할 때 저 질주 보세요. 저거 몇 번 나오면 후반부에는 퍼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끝까지 갔습니다. 링가드의 골이 엄청난 에너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78분에 터진 서울의 두 번째 골. 야전 빼주고 내주고 링가드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크로스, 야잔이 피지컬로 만들어낸 공간, 그리고 루카스의 원터치 발리슛, 모든 조합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점은 루카스, 저 작년부터 루카스 활약이 좀 그냥 그래서 비판을 조금 했거든요. 오늘도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걸까? 훈련 때 엄청 잘하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골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훈련 때 엄청 잘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속 나올 수. 후반 92분경에는 안양 최성범의 골이 터졌습니다. 최성범. 서울의 수비 실수로 만들어진 골이지만 안양에게는 2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간 소중한 골이었고요. 경기는 이렇게 2대1로 끝났습니다. 솔직히 많은 K리그 팬은 이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직력에 대한 부분과 K리그 1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안양 팬들과 선수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과의 첫 매치 충분히 잘 싸웠고요. 멋졌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고 불리한 원정 경기였잖아요. 남은 경기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예상되고요. 서울은 이 경기로 다시 강팀 도약이라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최고의 수비를 보여준 야자는 놀라웠죠. 1도움 6회 차단. 제가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멋지게 그리려고. 그러니 그때까지 많은 활약 기대하겠고요. 오늘 그림은 며칠 전에 다이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액자를 보고 이건 라이벌 전에 써먹어야겠다. 서울 안양 경기에 쓰면 딱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덜컥 샀습니다. 처음에는 김기동 감독과 유병훈 감독 이런 식으로 대칭 구도를 그려볼까 했죠. 그런데 막상 경기를 보고 나니 이 액자에 딱 알맞는 두 선수의 세레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을 넣은 루카스와 링가드의 세레머니를 그려봤습니다. 루카스 선수는 이 골을 계기로 더 멋진 활약을 기원하며 그려봤고요. 링가드 선수는 올해도 행복 축구를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제목은 얼음!